자, 오늘은요, 선생님하고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팔품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가 특히 문법이 되게 싫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영어를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 우리 문법 파트 들어가면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품새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갈 건데, 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에요. 물론 2학년이나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좀 기초가 안 잡혀져 있는 친구들도 당연히 이 강의를 들을 건데, 이 품사를 갖다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들었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법 수업을 들을 때 꼭 알아야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요. 품사에 대한 문제가 워크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품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펜 준비하셨죠? 여러분들이 먼저 팔품사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선생님이 지금부터 쓰는 그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외워주셔야지 됩니다. 일단 여기다가 제목을 팔품사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팔품사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 때 보면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끼리 놉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액티브한 친구들은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샤이하거나 조금 내성적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완전 아이거든요. 저는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힘들어요. 자, 영어 단어도 똑같아요. 영어 단어도요.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영어의 단어의 분류를 8가지로 나눠준 게 그게 팔품사예요. 그래서 성격이 똑같은 친구들 그리고 또 하는 역할이 똑같은 애들을 8개로 나눠놓은 게 팔품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러면 우리 영어 단어를 8개 파트로 나눠준 게 팔품사구나.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팔품사에 누가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팔품사에 누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꼭 요 순서대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일단 명사 있고요. 명사 옆에 대명사 있습니다. 자, 명사라는 친구는요, 심플하게요, 그냥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친구랑 나랑 되게 좋은 관계를 맺어요. 신뢰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뭘 쌓아가고 있죠? 그쵸,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름이에요. 자, 제 이름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름도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부를게요. 자, 그렇다면 대명사는 뭘까요? 대명사는 여기 이름에 힌트 나와 있죠? 명사를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대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Tom, 남자친구잖아요. 그러면 뭘로 대신 받을 수 있죠? he 이렇게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지,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신분이 뭐냐면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 student,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요. 이 student라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대신 받으면 they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대명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냥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대명사. 자, 그 다음에 명사 밑에요. 나 이렇게 동사라고 쓸게요.
동사는 뭐냐면 이 동자가 이제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꼭 행동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자, 동사는요, 주어의 어떤 동작,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동사를 일단 세 가지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떤 동사가 있냐? 네, 비동사가 있어요. 자, 비동사 너무 많이 해서 알 것 같은데 am, is, 그 다음에 과거형은요 was, were.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동작이나 좀 움직임하고 관련된 액티브한 동사들이 있죠. 자, 이게 누구냐?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양념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는 조동사라는 친구예요.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명사, 대명사 있고요. 그 밑에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움직임과 관련돼 있구나. 어떤 상태랑 관련돼 있구나. 누구의? 바로 주어의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형용사랑 부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형용사와 부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이게 100점짜리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듣기에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냥 심플하게 대표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야. 형용사랑 부사는요, 좀 수식해주고, 막 이렇게 꾸며주고, 요런 느낌이에요. 보충해주고. 자, 그런데 얘네 둘의 공통점, 즉 비슷한 점이 누군가를 수식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너는 형용사야, 너는 부사야.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왜 다르죠? 그렇죠. 꾸며주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형용사는요, 보통 누구를 수식한다고 얘기하냐면 명사 수식입니다. 네, 물론 형용사가 명사만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보호 역할도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기억을 할게요. 형용사는요, 명사 수식해줘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주시면 돼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요, 동사 친구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지랑 똑같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이렇게 수식해 준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는 누군가를 꾸며주는 친구들, 수식해주는 친구들, 그래서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동사 밑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친구 갈게요. 이번에는요,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접속사 and, but, or 이런 거예요. 자, 단어랑 단어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절과 절을 연결해 줘요. 아이, 또 뭔 소리예요? 구는 뭐고 절은 뭐예요? 그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다음 시간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접속사는 어떻게 해준다? 연결해준다. 얘랑 얘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전치사란 친구가 있어요. 전치사는요, on, 뭐 at, to, in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 전치사는 누구랑 되게 친하냐면 명사랑 친해요. 그래서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쓰고서 요 명사의 어떤 방향이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할 때는요, on the desk, 그 다음에 나무 아래 할 때는 under the tre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방향성들을 나타내주고 위치를 나타내주는 게 누구다? 전치사다. 누구 앞에 쓴다고요? 명사 앞에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감탄사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팔품사는요, 단어들을 이렇게 8개로 쪼개놨습니다. 제일 맨 A 클래스 친구들이 누구예요? 네,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친구가
B가 뭐냐면 동사고요. 그 다음에 C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형용사, 부사.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D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예요. 제가 왜 이 친구들을 이렇게 한 줄씩 나눠서 설명을 했냐면,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문장의 성분에 대한, 문장의 구성 요소하고 좀 관계가 깊어요.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명사하고 대명사는요. 주어도 될 수 있고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뒀거든요.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야 뭐 이런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겠지만 그래도 자꾸 들으셔서 내 귀에 좀 익숙해지셔야지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팔품사 요 친구들 중에서 품사가 다른 친구를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그냥 멈추지 말고 나랑 그냥 같이 풀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의 정답은요. 네, with입니다. with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얘는 명사랑 친한 전치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예요? 네,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자, 이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얘들아. 그냥 있으면 안 돼.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네, 대명사 적으세요. 내가 검사할 거예요. 자, 요 친구는 누구다? 네, 전치사. 있잖아요. 전 이렇게 써놓지 마세요. 전치사라고 쓰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풀로 다 이름을 적어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2번은 답이 뭘까요? 네, 2번의 답은 may예요. 쓰세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아까 저기 with 있잖아요. with 친구들이에요.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네, at예요. 자, 요 at도 저기 with랑 2번에 있는 친구들 있죠. 전치사입니다. 선생님,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until, because, after, but, and, or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4번은요. never 하면은 부사예요. 이 친구는 나중에 또 빈도부사라고 해가지고 또 배울 거예요. 일단 부사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friendly. 자, 요 친구는 형용사예요. 자, 요거 나온 김에 나 잠깐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실래요? 우리가 보통요, 형용사 친구에다가 누구를 붙이면 ly를 붙이면 부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slow에다가 ly를 붙여서 이게 뭐다? 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happy 알죠? happy. 자, happy도 어떻게 합니까? y 지우고 ily로 하잖아요. 얘 부사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얘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요? 네, 형용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ly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사는 아니에요. 자, 요거 볼게요. friend가 뭐예요? 명사죠. 친구잖아요. 친구는 나랑 되게 친하죠. 친근하죠. 나한테 되게 잘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friend에다가 뭘 붙이면, 그렇지, ly를 붙이면 이건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돼요. 누구에다가? 명사에다가 ly 붙였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friendly는 친근한, 우호적인 이런 뜻이에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네, 나머지는 다 부사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은 답은 뭐예요? ask죠? 얘는 동사고 나머지는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얘는 감탄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명사입니다. 이름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에서 품사, 밑줄 친 친구들 품사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1번은요. 명사 대신 받아준 거예요. 대명사죠. 그 다음에 2번은 접속사 or,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아래에 하고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와우 감탄사죠. 그 다음에 well 하면은 부사예요. 자, 잠깐만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가 부사랑 형용사는 누구 꾸며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부사는 누굴 꾸며주죠? 대표적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라고 그랬어요. 즉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거 보세요. 그녀는 말합니다. 뭐를요? 영어를 말하는데요. Well, 잘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잘이라는 말이요. 지금 말합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well은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6번은요. beautiful city. 자, 여기서도 보세요. 형용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 수식한다고? 명사 수식한다고 그랬죠? 자, city 도시잖아요. 명사입니다. 품사가.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 그러니까 명사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7번은 누구죠? 명사죠. 그 다음에 8번은 drink, 마시다, 동사고요. famous, 여기 싱어가 뭐예요? 가수잖아요. 가수라는 명사를 famous라는 친구가 꾸며주죠. 그래서 유명한 가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까요? 10번은 비동사네요. MRIs 할 때 is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11번은요. dress, nice dress. 드레스 뭔지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nice는 형용사, dress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arry는 뭐가 될까요? 네, 당연히 부사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축구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exciting한 스포츠예요. 자, 스포츠는 명사입니다. 아주 흥분되는 재미있는 스포츠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형용사예요. 자, 그런데 형용사를 지금 누가 꾸며주고 있어요? 매우 흥미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네,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팔품사 친구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할 문장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구화절은요, 정말 또 얘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겁나게 심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냥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들을 때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반에 설명하는 아주 단순한 설명이었어요. 물론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선생님이 그 나이에 맞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